반갑습니다. 모두가 함께 사는 상품 공급 설명회를 진행하게 될 송조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오늘 초대 설명회에 대한 공지사항부터 좀 안내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제목을 보면 상품 공급 설명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뭐 별거 아니죠. 상품 뭐 공급할 때가 한두 가지입니까? 한두 군데입니까? 수도 없이 많은데 특별히 우리가 상품 공급 설명회인데 모두가 함께 사는이라고 이름을 하나 붙였습니다. 여러분 보는 사람은 이게 간단하게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지만 이걸 쓰는 사람은 여기다 뭘 넣을까 엄청난 단어들이 막 돌아가면서 이것도 넣어봤다 저것도 넣어봤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컨셉에 뭐가 가장 맞지? 아시죠? 여러분 다 만들어 보셨으니까. 네. 그래서 이 보는 사람들이 만드는 사람의 심정으로 볼 때 그게 제대로 보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의 의미를 저는 여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쓰레기 줍는 것도 크게 생각하면 환경 보호죠. 이게 작은 일도 미션으로 연결하면 세상을 바꾸는 일이 됩니다. 오늘 상품 공급이라는 이것이 여러분이 만든 상품 또 유통하는 상품을 수도 없이 많은 곳에 공급하겠죠. 채널 얼마나 많은 채널이 있습니까? 별거 아닌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별거 아닌 상품 공급이라는 이야기가 혹시 세상을 바꿀 미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바꿀 미션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그냥 일상적으로 수없이 많은 채널에 공급하는 상품 공급 활동인지 오늘 여기서 나눈 얘기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아예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미션으로 저는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셨는데 여기서 뭔가를 더 생각지 못했던 어떤 상품 공급과 소비의 세계에 혁신을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왜 상품 공급이 지금 제가 큰 미션이라고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그래서 요게 아마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일 겁니다. 요거를 체크하시고 이게 미션이라고 여겨진다면 오늘 여러분은 정말 횡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는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초대 설명회를 왜 하게 됐고, 뭐 특히 이제 초대 설명회에서 배경이나 실제로 초대를 상품을 어떻게 어디로 공급하는지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공급사를 위한 혁신 정보로서 이후 이제 사은품 상담이나 입점이나 뭐 등등의 활용.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깜빡 까먹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이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잘 된다면 여러분 상품을 여기다 무조건 넣어놔야 되는 거죠. 안 넣으면 정말 손해가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오늘 보너스예요. 엄청난 보너스인데 들어보시고 아마 어떤 면에서 이것도 좋지만 와 이거는 진짜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엄청난 보너스구나. 공급자 입장에서 잘 팔아야 되잖아요. 잘 팔 수 있는 어마무시무시한 혁신 도구가 하나 생겼구나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요. 오늘 이제 제가 앞 시간 요 2시간 여기까지 혁신 정보까지 하고 바로 이어서 요 보너스 이거 워크숍 할 때 그때 저쪽 우리 사은품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사은품 상품으로 여러분이 적합한지 여기서 여러분 오늘 내 상품이 사은품으로 적합한지 아니면 내 건 사은품으로 안 되겠네 구조가 그러면 굿마켓, 지역센터, 자동홍보, 지역홍보 요 4개에 해당되는 건지 그럼 사은품 된 사람은 이거 다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사은품은 좀 특별한 조건들이 있어요. 판매가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공급가가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독성은 안 되죠.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상품은 중간에 해지돼 버리면 아주 난감해지죠. 그래서 구독성은 안 되고 뭐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판매가하고 공급반만 맞으면 뭐 사은품으로 들어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상품 공급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요 네 다섯 가지 영역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여기까지 듣고 나서 저희가 한 분씩 이제 사은품으로 나는 안 맞구나라고 판단되면 굳이 갈 필요 없어요. 들어보니 안 맞네. 그러면 그냥 나머지 네 개 쪽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고 사은품의 구조가 맞아. 예, 그러면 사은품 쪽에 가셔서 제일 중요한 게 거기는 저기예요. 판매가하고 공급가. 예, 여기가 결정이 되면 뭐 상품 공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설명회 중에 누구 불러서 호출하기가 그러니까 아까 그 참여자 정보 제출했죠. 다 받으셨죠. 예, 그 받으신 담당자가 한 분씩 이렇게 꾹꾹 찔러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 상품 판매가 자 쉽나요 어렵나요? 우리 다 같이 예 아니요로 한번 해봅시다. 쉽나요 어렵나요? 쉽나요 어렵나요? 시작. 예, 다 어렵죠. 자, 그러면 어렵다라는 건 누구나 다 지금 공통적인 감정 또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느낌이냐 아니면 팩트가 있는 원인이 있는 팩트냐라고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찾아낸 팩트 원인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어려운 원인 첫 번째 온라인 유통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시죠. 붉은색이 온라인입니다. 연두색이 오프라인이죠. 이건 평균치니까. 자, 2018년 기점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고민할 부분은 그겁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죠. 제가 계속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로 알아야 거기에 최적화된 방향을 잡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현재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오프라인으로 홍보를. 오프라인은 주로 지인을 말하고 온라인은 인터넷에 올리는 걸 말해요. 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고 답변을 할 것 같아요. 자, 나는 온라인 홍보다 오프라인 홍보다. 시작. 오프라인이다.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온라인이다 오프라인. 시작. 오프라인. 예. 저기 마이크 꺼주세요. 삑삑거려서요. 네. 자, 그러면 오프라인 온라인이 같이 있는데 사실은 온라인이라고 말하는 분들을 제가 뒷조사를 좀 했어요. 뒷조사 뭐 다른 데서 이제 담화를 해서 대화를 해보니 사실은 온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온라인은 내가 블로그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유튜브 올렸다. 그러면 온라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답은 이겁니다. 어디서 고객이 많이 들어오느냐요. 내가 온라인 올렸든 안 올렸든 어디서 고객이 나에게 지금 실제 고객이 어디서 들어오느냐. 그게 온라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요. 그러면 만약에 쿠팡에 또는 아마존에 입점을 했다. 그럼 입점을 했으니까 온라인에서 오겠죠. 이건 온라인이 맞아요. 고객이 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모르거든. 누가 올지를 모르거든. 그럼 오프라인은 뭐냐 정확하게. 내 휴대폰 문자로 보냈다. 그냥 오프라인으로 보면 돼요. 자, 유튜브를 만들었어. 그리고 쿠팡에 올렸어. 또는 아마존에 올렸어. 이 정보를 이 페이지 정보, 상품 상세 페이지 정보를 내가 누군가에게 오프라인으로 보냈어. 이건 오프라인에 가까운 겁니다. 왜요? 그냥 상세 페이지는 전단지와 비슷한 거죠. 전단지를 내가 대상에게 보낸 거. 타겟이 분명할 경우에는 오프라인이라고 보면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온라인은 더 정확하게 뭐예요? 고객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지. 언제 어느 때 누가 올지를 모르는 거. 이게 정확하게 온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는 대부분 다 이렇게 본다면 대부분 다 오프라인이에요. 그럼 온라인이 되려면 여러분 기준이 어느 정도 나와있냐? 유튜브 조회수 5만 회. 된 사람. 제가 만난 사람 유튜브 조회 5만 회 만든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만 회도 없어요.
지금까지 해보니까 만에 넘은 사람 딱 한 사람 봤는데 그것도 영상 100개 중에 하나가 만에 넘었더라고. 나머지 다 500회, 100회 막 이래요. 어렵습니다. 진짜 온라인은 이런 걸 말하죠. 한번 제가 여러분 충격받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진짜 온라인은 이런 겁니다. 우리 대학생도 한번 봐요. 이런 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는 지금 제 제자예요. 24살이고 유튜브에 손을 댄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리고 이 친구는 현재 자, 인기 동영상을 눌러보면 조회수 한번 봐보십시오. 잘 안 보이나요? 679만, 677만, 663만, 637만, 576만 이 정도면 뭐 유튜브 업계에서 어느 정도예요 이거? 그죠? 자, 이 친구 그럼 얼마나 됐을까요? 유튜브 시작한 지? 자, 순서대로 보면 이 친구가 3개월, 3,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원래 저희 알바했거든요. 저희 회사. 제 제자였고 고등학교도 안 나왔고 부모님은 의사 변호사인데 얘가 못한다고 쫓겨냈고 완전 최악의 상태였죠. 학교도 못 다니고 또 몸에 또 약간 이제 좀 장애도 좀 있었고 그런 상황에 이제 제가 대학원 교수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공부하는 과정을 진짜 와 학위는 필요 없는 거죠. 얘한테는 고등학교도 없으니까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내용을 그냥 아주 가져다 영상을 가지고 아주 뜯고 씹고 파버리더라. 그러고 나서 얘가 단 몇 년 사이에 성장을 해가지고 유튜브를 하겠다고 준비를 했는데 딱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월 매출 1,000만 원을 끌어버려. 지금 1,000만 원씩 벌어. 이런 게 온라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이런 게. 여러분 영상 만들어가지고 수년 동안 몇 개씩 올려봤지만 솔직히 말해서 조회수 늘리는 거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시죠? 이제 어젯밤에 이 친구하고 통화해가지고 저희 올리온 그룹도 요거 하나를 지금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서 이제 이번에 대중화 오픈을 하니까 계정을 만들겠다고 해서 이 친구가 이제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얘는 이제 하는 법을 알아요. 네, 어젯밤에 이제 하는 법을 정리해가지고 나한테 보내주면서 이 절차대로 해주시고 자기가 어떻게 개입을 할 건지 하는 것들을 이제 정리를 했죠. 아는 사람한테 맡기면 금방 하잖아요. 네, 물론 우리하고 같이 하겠지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온라인을 제대로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온라인으로 변경돼서 우리가 오프라인 마케팅이 정말 어렵게 돼 있죠. 정말 지인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요즘에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좀 보내도요. 관심도 안 가져요. 일도 안 가져요. 네. 여러분 하나 물어볼까요? 문자로 광고라고 붙여서 왔어요. 여러분이 광고라고 붙여온 걸 클릭해서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클릭해서 자세히 읽어보나요? 안 보나요? 시작! 안 보죠. 그럼 남들이 광고 이렇게 보내도 안 보는데 내가 보낸 걸 왜 본다고 생각하셔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빅테크 플랫폼 중심 홍보 유통이에요. 여러분 페이북의 총 매출, 페이북은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93%가 광고입니다. 구글은 82%가 광고. 여러분 2050년 미래 사회 계급 구조를 이번에 서울대에서 사회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 인류 최초로 1계급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1계급이 권력계층이나 이런 거였지만 이제 1계급이 기업인이 아니고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이에요. 그럼 뭐 뻔하죠. 뭐 몇 개 딱 들이대면 알 수 있죠. 이 1%라는 말이 의미가 뭐예요? 1계급이라는 의미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난 지난번에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그 선거할 때 페이스북이 갑자기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을 밀더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야 페이스북 용감하네. 저러다가 트럼프 되면 완전 쫄딱 망하겠네. 근데 진짜 바이든이 되더라니까. 예. 의사결정 중에 최고의 의사결정이 그렇죠? 정권의
교체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의사결정체죠. 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는 플랫폼 중심의 홍보 유통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설 자리는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노출 검색 기반 홍보가 엄청 어려워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자연 노출과 광고 노출이 있습니다. 처음에 페이스북이 나오고 인스타가 나올 때는 자연 노출이라는 것은 그냥 내고 광고비 안 내고 내가 그냥 올리면 그것이 상단에 노출되는 걸 자연 노출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자연 노출 제로화합니다. 오래됐어요 이미. 왜? 광고비 낸 사람도 노출시켜줄 공간이 없는데 광고비 안 낸 사람들을 노출시켜줄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노출 검색 기반 홍보는 어렵다는 거죠. 네. 돈 내고 하면 몰라도. 광고 노출의 광고비의 원인이 되겠죠. 이게. 자, 또 하나 들어볼까요? 요거는 정말 충격적인 건데요.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전 세계 2018년도입니다. 하위 50%의 사람들, 하위 50% 소득을 가진 매출의 사람들이 총 10% 정도 됩니다. 10% 매출을 가지고 하위 50% 사람들, 하위 50% 사람들의 총 자산이 10%대예요. 전 세계 평균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여러분 누가 봐도 한국 정말 굉장히 잘 살고 정책 자금으로 풀리는 자금을 보면 1년에 정말 수도 없이 막 뿌려지는 거 정말 어마어마하죠. 예. 이 엄청나게 뿌려진 자금들 국가적인 수준에서 엄청난 자산이 지금 돌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의 하위 50% 사람들의 총 자산은 10%보다 높다, 10%보다 낮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보여주는 이 위력과 저력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국방력부터 시작해서 그죠? 엄청난 이 파워 앞에 우리는 하위 50% 사람들이 10%보다 높다, 낮다. 자, 판단하시고 내가 시작 한번 해보십시오. 자, 자신 있게. 우리 한국은 하위 50%보다 더 10%보다 높다, 낮다. 시작. 낮다. 아, 이 답변이 없어요. 자신 있게 하셨고.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높다, 낮다. 시작. 높다. 예, 높다, 낮다. 예, 이렇게 의견들이 나눠집니다. 사실 저도 이걸 봤을 때는 뭐 그럭저럭 넘어갔는데 이 한국의 상태를 보고는 완전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위 50% 자산은 2%. 좀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2%를 매출을 내고 있는 거예요. 자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인데. 예. 전 사실 이거 알고 나서부터 이게 2019년인가 한번 나온 게 언제더라. 예, 아무튼 그 경에 나왔고 그 뒤로 좀 나온 것 같은데 이걸 보고 나서 이 분야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세계 경제의 불균형이 문제가 뭐지? 어마어마한 연구를 했어요. 제가 이걸 연구한 다음에 강의를 지금 수백 회를 했습니다. 예, 제가 말하는 건 진심이란 뜻이에요. 그냥.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있어요. 2%밖에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렵죠. 그 원인은 뭐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냥 우리 안에 우리 그냥 플랫폼에 상품 공급으로 입점해. 솔직히 여러분 입점할 때 뭐 기대 없이도 하잖아요. 그 신사임당이라고 유튜브에 있어요. 그 양반이 하는 말 전 참 귀담아 들었어요. 상품 공급하시는 분들은 입점 플랫폼이 있으면 무조건 가서 입점을 신청해라. 단지 투자비가 없다면. 왜? 투자비 없으면 일단 입점해놓고 잘 되면 초기 멤버가 좋아. 왜냐하면 뒤로 가면 조건이 까다로워져가지고 제일 좋은 조건이 초기 계약자들이에요. 안 되면 말고. 그럼 입점하는 데 들어가는 뭐 특별한 비용이 없으니 뭐 괜찮잖아요. 그럼 무조건 입점 플랫폼이 있으면 무조건 갖다 건쳐놔라는 거죠. 뭐든. 그러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 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금 말하는 입점 플랫폼에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 생각해 보시고 지금 신사임당 좋은 대로 그냥 뭐 해놓으면 되죠. 별 기대 안 해도 돼요.
근데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은 별 기대해도 돼요. 네, 지금부터 이제 별 기대해도 되는 이유들을 제가 한번 주섬주섬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경영자라기보다는 교육자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교육만 했고 바로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교수, 대학원, 학자 등등 리더 활동을 했고 비록 기업체는 가지고 있지만 회사도 5개가 되고 하지만 사실 저는 거의 교육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빈말 못해요. 제가 얘기를 했으면 저는 그것이 약속이고 저는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게 제가 살아온 방식이에요. 오늘 제가 아마 여러분들 지금 저를 보시면서도 저 사람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머릿속 많은 계산들이 들어갈 텐데 대충 아마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최근 상품 판매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때요? 지금까지 들은 내용 중에 상당히 객관적인 수준에서 아마 정리된 내용일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저희가 상품 공급자를 초대한 이유가 뭘까? 뭔가 대안이 있어서 부른 거 아닐까? 그냥 또 하나 입점업체에 그냥 상품 얹어놔라 이런 식으로 했다면 저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결과 없는 일을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책을 한 권 읽어도 읽었으면 돈으로 바꿔야 책 읽는 것이다. 제 책이 독서쇼크입니다. 독서쇼크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정보를 재화로 만들지 않으면 책 읽기 그만해라. 오늘 가서 땅 파는데 임금 못 받았어. 그럼 내일 나갈 거예요? 안 나가잖아요.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이걸 재화로 못 만들었어. 재화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명예, 권위, 돈, 모든 요소로 못 만들면 굳이 왜 해야 되냐 이거죠. 굉장히 실리적입니다. 이렇게 실리적인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다 놓고 그죠? 뜬구름 잡는 얘기 하려고 불렀다는 건 제 스스로 상상이 안 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이 이 모든 조건에 다 맞지는 않을지언정 제가 제시하는 5가지의 이 채널에 어디엔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